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 안에서는 분명 크게 떠오른 이름이 있었는데 막상 공연장 티켓창은 차갑게 멈춰 서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이 지금 많은 분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미스트로사의 최종 우승자 이소나는 분명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름값도 올랐고 화제성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뜨거운 분위기가 투어 티켓으로 곧장 이어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간극이 생긴 걸까요? 오늘은 이소나는 떴는데 왜 티켓은 안 팔릴까? 미스트롯4 조작 의혹과 투어 적신호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방송의 열기와 시장의 반응 사이에 어떤 균열이 생겼는지 차분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표가 좀 덜 팔린 것 아니냐, 그 정도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분명히 봤던 프로그램이 왜 정작 사람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지 못했는가? 왜 TV 앞에서는 몰입했지만 내 돈을 내고 공연장을 찾는 순간에는 망설임이 생겼는가? 바로 여기에 이번 흐름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방송은 재미있게 봤지만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단순한 인기 부족이 아니라 방송의 관심이 시장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소나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이소나는 이번 시즌을 통해 단숨에 앞줄로 튀어나온 이름이었습니다. 브랜드 평판 상위권에 오르며 존재감을 드러냈고 우승자라는 타이틀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상승세였습니다. 한마디로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가장 눈에 띄는 성과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강한 상승과 프로그램 전체의 체력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한 명이 뜨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한 명의 상승만으로 전체 투어를 움직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동네에 아주 유명한 식당 하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대표 메뉴 하나는 정말 압도적으로 유명해서 멀리서도 손님이 찾아옵니다.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사람들도 줄을 섭니다. 하지만 그 가게가 오래 잘 되려면 대표 메뉴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메뉴도 받쳐줘야 하고 다시 오고 싶은 이유가 쌓여야 하고 전체적인 만족감이 따라줘야 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승자 한 명이 확실하게 떠오르는 것은 분명 좋은 출발입니다. 그러나 콘서트는 우승자 한 사람만으로 버티는 구조가 아닙니다. 무대에 함께 서는 라인업 전체가 일정 수준 이상 사람을 끌어당겨야 하고 저 사람도 보고 싶고 이 사람도 궁금하다는 흐름이 형성돼야 공연장이 움직입니다. 결국 이번 상황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소나의 상승은 분명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현실이 티켓 예매창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불꽃은 분명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장을 채우는 것은 여러 명의 체온이 모였을 때입니다.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합니다. 우승자가 강하면 다 된 줄 아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승부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승자 한 명의 화제성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실제로 표를 움직일 팀을 만들었는지 그 냉정한 답이 바로 콘서트 예매창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위표와 시장의 차이를 조금 더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위표는 윗줄 몇 명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누가 우승했고 누가 화제가 되었고 누가 지금 가장 눈에 띄는지를 말해줍니다. 반면 시장은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보기 좋았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직접 보러 갈 건가요? 이 질문을 던지는 곳이 시장입니다. 브랜드 평판은 누가 현재의 공기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서트 티켓은 전혀 다릅니다. 시간과 돈과 이동까지 감수하고도 직접 만나고 싶은가, 그 결심을 끌어낼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몇 명의 순위만 보고 프로그램 전체가 탄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윗부분이 화려하다는 것과 바닥까지 단단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일상 속 비유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빵집이 소금빵 하나로 엄청난 화제를 모을 수는 있습니다. 줄도 길고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가게 전체가 오래 살아남으려면 결국 다른 메뉴들도 손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찾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얼굴 한 명이 강하게 올라오는 건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 시장까지 끌고 가려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함께 팔리는 사람들, 각자 자기 자리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노래로, 누군가는 캐릭터로, 누군가는 무대 장악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야 전체 패키지가 움직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화면 안에서는 분명 볼거리를 만드는데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화면 밖,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 그 무게가 고르게 분산되지 못한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특정 참가자 한 사람을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부족했다, 누가 문제였다는 식의 단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프로그램이 만들어 놓은 관심이 공연장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만큼 넓고 단단하게 퍼지지 못했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시청자는 매주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익숙한 시간에 정해진 흐름 안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에 가는 선택은 훨씬 적극적입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비용을 써야 하고, 무엇보다 직접 보고 싶은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간격을 넘지 못하면 TV에서의 호응은 생각보다 빨리 멈춰섭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위권 몇 줄보다 전체 분포를 봐야 할 때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정말 강한가는 톱1, 톱2만 보고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아래에서 누가 얼마나 자기 자리로 서는지, 한 사람의 화제에 기대지 않고도 무대가 굴러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흐름은 누가 한 번 크게 튀었느냐보다 누가 오래 버틸 구조를 가졌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방송은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긴장감을 높이고 서사를 붙이고 매주 다음 회를 기다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그 재미를 사람의 이름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가장 어려운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미스트로사가 무언가를 전혀 못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프로그램 자체는 보는 힘이 있었던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 특유의 긴장감도 있었고, 화제가 되는 장면도 있었고, 누가 올라가고 누가 밀리는지에 대한 이야기 구조도 분명했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게 만드는 힘을 일정 부분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늘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는 재미와 가수를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시청자는 경쟁을 본 것일 수 있습니다. 매주 펼쳐지는 무대, 점수, 긴장감, 결과 발표, 감정선, 이 모든 것을 소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등장한 모든 참가자를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고 싶은 가수로 받아들였느냐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방송에서는 편집이 감정을 밀어주고 자막이 흐름을 만들고 심사가 장면에 무게를 얹어줍니다. 그러나 공연장에서는 그런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가수 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 곡이 끝난 뒤에도 시선이 남아야 하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해 시간을 낸 선택이 후회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조명이 꺼진 뒤에도 이름이 남아있느냐, 그게 진짜 시험인 셈입니다. 여기서 미스트로사를 향한 물음표가 더 또렷해집니다. 이번 시즌은 어쩌면 가장 쉬운 단계는 통과했을지 모릅니다. 방송으로 사람들을 붙드는 일, 화제를 만드는 일, 이건 어느 정도 해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단계, 즉 참가자를 잠깐 화제가 된 출연자가 아니라 시장 안에서 살아남는 가수로 바꾸는 단계에서는 아직 과제가 남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한 번의 투어 성적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프로그램 자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미는 있었지만 끝나고 나서 남는 이름이 많지 않았다. 이런 인식이 쌓이면 다음 시즌도 같은 벽을 만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조작 의혹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느끼는 온도차가 의혹의 공기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송 안의 결과와 방송 밖의 반응이 크게 어긋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 결과가 시장의 체감과 같았던 걸까? 정말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한 얼굴들이 제대로 반영된 걸까? 혹시 방송이 만든 순위와 시장이 원하는 얼굴 사이에 간극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프로그램에는 부담이 됩니다. 작은 어긋남도 때로는 우승자의 자격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고 결과 전체에 대한 불편한 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소나 개인을 향한 평가로 좁혀서 볼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크게 보자면 한 명의 상승과 프로그램 전체의 설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묻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소나는 분명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상승이 곧바로 프로그램 전체의 시장 장악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단정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점검일 것입니다. 누굴 더 밀어줬느냐, 누가 더 눈에 띄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애초에 참가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방송용 인물이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가수로 보여주었는가, 바로 이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쯤에서 비교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현역가왕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비교 역시 누가 더 대단하다, 누가 더 부족하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흐름만 놓고 보면 현역가왕 쪽은 적어도 무대 밖으로 나왔을 때 각자의 직업성과 개별성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구성이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미 현장에서 버텨본 사람들, 자기 세계가 비교적 분명한 사람들, 프로그램의 분위기가 빠져도 어느 정도 혼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공연 시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방송에서 제일 뜨거웠느냐와 실제 무대에서 제일 오래 가느냐는 전혀 다른 게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지금 트로트 오디션 전체가 마주한 갈림길과도 연결됩니다. 예전에는 시청률이 높고 화제성이 크면 그 뒤에 공연, 행사, 개인 활동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공식이 예전만큼 쉽게 통하지 않는 듯합니다. 시청자는 프로그램은 챙겨봐도 그 에너지를 끝까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간에서 끊깁니다. 방송의 성공이 시장의 성공으로 자동 번역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작진에게도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굴 더 부각할 것인가, 어떤 서사를 더 크게 밀어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참가자들을 어떻게 해야 방송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는 이름으로 남길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짧고 강한 장면만 남기면 방송 중에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면 금세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매력을 오래 갈 수 있는 언어로 차근차근 쌓아주면 당장의 화제성은 조금 덜할지 몰라도 생명력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번에 정말 중요했던 질문은 누가 몇 위를 했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소나의 상승은 분명 눈에 띄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스트로 사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 따라가고 싶은 가수들을 남긴 프로그램이었을까요? 이 두 문장은 얼핏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지금 티켓의 정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송의 열기가 시장의 체온으로 바뀌지 못한 지점, 한 명의 화제성이 팀 전체의 힘으로 확장되지 못한 지점, 순위표의 화려함과 시장의 냉정함이 엇갈린 지점,
바로 그곳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시즌의 흥행 여부를 넘어 앞으로 트로트 오디션이 어떤 방식으로 가수를 키우고 시장과 연결해야 하는가를 다시 묻게 만듭니다. 이소나는 떴습니다. 그러나 티켓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극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방송의 설계였을까요? 라인업의 구조였을까요? 아니면 시청자와 관객의 기준 자체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결국 답은 시간이 더 지나야 분명해질지도 모릅니다. 투어의 흐름, 각 가수의 개별 활동, 몇 달 뒤에도 남아있는 이름들.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질문의 진짜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눈에 띄는 우승자 한 명이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 전체가 자동으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시장은 언제나 훨씬 냉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더 큰 목소리의 단정이 아니라 더 깊은 시선의 점검일지 모릅니다.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를 서둘러 나누기보다 방송의 성공과 시장의 성공 사이에 어떤 다리가 빠져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흐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소나라는 강한 이름 하나를 더 크게 키우는 것이 해답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체 라인업이 함께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짜 스타의 조건, 방송이 끝난 뒤에도 관객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과연 무엇인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앞으로도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번 미스트롯사의 적신호가 한순간의 흔들림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큰 구조적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나요?